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짧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winner of the Chopin competition, first prize and gold medal goes to Sang-Jin Cho. Participating in the Chopin competition was my dream when I was a child. In 2005, finally my dream is come true. 어때요? 정말 멋지죠? 오늘 소개할 사람책 조성진은 1994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젊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피아니스트? 여러분 피아노 쳐보셨어요? 어느 정도 쳐봤나요? 띵똥띵똥 하다가 혹시 포기했나요? 고난도의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진짜 엉덩이와 허리, 어깨가 아주 필요할 정도로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그 어렵다는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이 조성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연습보다 생각을 더 깊이 다양하게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조성진의 은사 박숙련 교수님은 피아노 앞에서 성진이는 손가락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곡 하나를 두고 관련 책을 수십 권 찾아 읽어요. 다른 분이 연주한 음반도 100개 정도는 돌려듣죠. 또 미술관, 박물관에도 자주 가면서 다채롭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채롭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피아노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림이든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에 나올 것, 안 나올 것 구분하면서 아주 깍쟁이처럼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를 배우면 다양한 시선에서 또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탐구하는 편인가요? 우리 사람의 뇌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땡! 사람의 뇌는 아주 게으르대요. 어려운 거, 배워야 하는 거,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뇌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깊이 다양하게 생각한 뇌는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려운 것을 해야 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인대요. 한편 생각을 깊이 하는 경험을 전혀 안 했던 뇌는 뭔가를 생각해라 하면은 머리 전체가 아주 빨갛게 되면서 힘들어진대요.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면 얼른 하고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도망간 적 있죠.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뇌를 많이 피로하게 하는 작업이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자꾸 쉽고 즐겁고 편안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짝 더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성공감을 느껴보는 경험을 자꾸 하면 오히려 쉬운 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것에 도전하고 싶어져요. 오늘 조성진 사람책을 통해 3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키워보기로 해요. 조성진을 어릴 때부터 지도했던 신수정 교수는 조성진이 타고난 재능도 아주 좋았지만 일찍부터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향한 대단한 집중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목표가 딱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도 세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라는 목표가 있다면 피아노를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 움직임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또 악보를 잘 읽고 그 속에 숨겨진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무대에서 떨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무대 경험도 많이 필요하겠죠? 대회도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주에 비해서 더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재성을 잘 꽃피우려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거나 꿈이 있어도 막연하게 난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할 뿐이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둘째,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해요. 여러분, 좋은 코치 덕분에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 본 적 있죠? 근데 최고의 코치는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최고의 코치죠. 나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네, 맞아요. 나를 제일 잘하는 내가 나를 훈련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조성진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다고 하네요. 자신의 대부분의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단 1%의 연주만 마음에 든다고 했대요. 피아니스트로는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말했대요. 너무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자신에 대해서 늘 아주 좋아하면서 후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실력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성공을 한대요. 혹시 여러분 나는 완벽해, 다 좋아 하면서 자신을 후하게 점수 주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성진 사람 책을 본받아 살짝 바꿔보기로 해요. 셋째,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 배웁니다. 조성진의 스승님들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랍니다. 10대 때부터 상당히 완벽한 수준의 피아니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조언을 구하면서 스승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휘자 정명훈 남매가 조성진의 스승이었는데요. 프랑스 대표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 박숙현 교수, 신수정 교수 등도 있대요. 여러분은 스승님이 있으세요? 또 실력을 쌓아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스승님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편이세요? 아니면 최대한 선생님과 안 만나려고 피하나요? 연습할 때도 어떻게 연습을 하면 더 좋을지 스승님들께 질문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무조건 연습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연습법이 더 맞는지, 또 요령껏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무조건 연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죠. 늘 악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보 밖의 사람들, 자연, 책을 보고 또 보고 본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다 보면 느끼는 뇌, 상상하는 뇌, 표현하는 뇌, 그리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을 창작하는 뇌가 아주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혹시 잠자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성진 사람책을 본받아 깨어서 파닥파닥 움직이는, 그리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뇌가 되도록 이끌어주기로 해요. 최고의 코치는 누구다? 네,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뇌를 훈련해 가기로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